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SOXL은 급락을 했어요.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에 비중 축소를 하려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굵직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와 금리가 결정돼요. 차이나 전기차는 마음 편히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57%고요. SOXL은 어제 8%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151% 수익 구간이에요. 이틀 전에 목표치인 40달러 근방까지 갔었는데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비중 축소 타임을 놓쳤어요.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을 보며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홀딩해야 할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을 했어요. 내일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날까지 랠리를 보여준 주요 지표는 인텔의 급락 여파로 인한 반도체주 하락으로 인해 사상 최고가를 반납했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업들의 희비는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AM 등 선두권 업체들을 겨냥해 서버용 반도체 시장 탈환을 노렸던 인텔은 전날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실적과 1분기 전망치로 인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어요. 인텔이 제시한 올해 1분기 매출은 122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월가의 전망치인 141억 달러를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 역시 13센트로 시장의 기대치인 33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인텔은 4년 내에 5개 로드를 확보하는 5N4Y 계획이 순항하고 있고 모든 곳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찬 구상을 공개했지만 시장은 단기간 점유율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크게 반응했어요. 이 같은 주가 하락에 인텔의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과장된 반응이라고 일축했어요. 그는 4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호조를 보여 편안하게 한 해를 보냈다면서 우리가 진행 중인 혁신의 여정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어요. 그러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인텔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락하며 보수적인 전망치를 쏟아냈어요. 웰스파고의 에런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매도세가 당연해 보인다면서 인텔이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어요. JP모건은 인텔은 향후 12개월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비중 축소와 함께 목표가를 37달러로 제시했고요. 웨드 부시 애널리스트는 중립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45달러에서 40달러로 내렸대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요. 1월 31일 수요일에는 고용에 관한 지표들이 발표를 하고요. 2월 1일 목요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FOMC 기자회견이 있어요. 2월 2일 금요일에도 고용지수 관련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월 30날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MD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과 가이던스는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31일 수요일에는 퀄컴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월 1일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클 것 같습니다. 적당한 기회를 봐서 주가가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고요.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계속 홀딩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SOXL은 70달러 근방까지 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연준의 1월 FOMC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랠리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뉴욕 월가에선 연초부터 연준은 오늘 3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대는 사그라들고 있어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반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높아졌대요. 2월 2일에 노동부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비농업 고용이 18만 명 증가해 전달의 21만 6천 명에서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3.8%로 전달의 3.7%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대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2월 2일은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CEO가 올해 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AI 산업에 거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잭슨 황 CEO는 25일 대만에서 기자들에게 AI는 산업의 부활이라며 TSMC와 함께 이 노력에 대한 국가들의 주요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는 또 지난해에는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잭슨 황은 AI의 가장 큰 고비는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에 매우 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공급업체들이 더 많은 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급망 파트너인 TSMC 또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AI 산업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AI가 대장일 것 같아요. SOXL은 2025년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신호탄이 발사되면 증시는 최대 24%까지 급등할 거래요. 한국투자공사가 주최한 뉴욕 금융인 포럼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는 3월부터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한국투자공사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지난 25일 오전 뉴욕 총사관에서 제8차 뉴욕 금융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어요. 이번 포럼에서는 주미 한국 대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와 공공투자기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투자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대요. 또한 이날 모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마크 카바나 미국 금리 전략가가 미국 경제와 금리 전망 주제로 발표했대요. 그는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며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카바나 전략가는 올해 미국 경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 대부분 분야에서 완만한 둔화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어요.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연말 근원 물가지수 기준 2.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이 오는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3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하하고 연말까지 1%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1.86% 또 하락을 했어요. 상승은 기대하지도 않고 횡보만 하기를 바랬는데요. 또 조금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올해 안 올라가면 내년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비용은 날리겠지만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SUV 마칸 일렉트릭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의 시작을 알렸어요. 마칸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완성차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CATL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CATL이 벤츠와 BMW에 이어 포르쉐와도 공급 계약을 맺으며 K 배터리 업계가 주도하던 프리미엄 NCM 배터리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폭 키워 상용화 속도를 낸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6일 중국의 CITIC 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현재 10GWh 수준인 중국 전고체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25년에는 128GWh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다수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대요. 삼성 SDI와 LG엔솔,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중장기 목표로 두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나섰어요. 그러나 CATL을 비롯한 중국 상위 배터리 업체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2024년까지 고가 전기차 등 일부 영역에만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는 생산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래요. 2025년 이후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드론,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 더 다양한 분야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폭넓게 탑재되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이루는 시점은 생산 단가가 충분히 낮아지는 2027년 이후로 전망한대요. 전고체 배터리 성질을 일부만 띠고 있는 반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과 상용화 시점은 2024년으로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어요. CATL은 이미 지난해 4월 반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는 지난해 12월에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선보였어요.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도 모두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